안녕하십니까? 바른한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그 밥상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새콤달콤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김치, 정갈하게 담긴 나물 반찬들, 그리고 윤기나는 하얀 쌀밥. 그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 지금 생각하면 참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싼 식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세상 그 어떤 식탁보다 풍성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국의 밥상입니다. 미국에서 온 한 관광객은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밥상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 끼 밥상이라고요?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먹으라는 건가요? 대체 얼마나 내야 하는 거죠? 그의 눈앞에는 12가지가 넘는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나물, 정성껏 담근 김치, 구수한 된장찌개, 고소한 생선구이, 그리고 종업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반찬은 더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리필 가능하시고요. 외국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밥상입니다. 오늘 바른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감탄하고 놀라워한 우리의 밥상 문화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어머니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상이 놀란 한국 밥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5070세대가 자라던 그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던 시절, 배고픔이 일상이었던 시절.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의 밥상은 늘 풍성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머니의 마법이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에도 어머니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애들아, 밥 먹어라. 그 한마디에는 배불리 먹어라. 건강하게 자라라. 세상을 이겨내거라. 하는 모든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이 없으면 어머니는 텃밭에서 나무를 뜯어오셨습니다. 된장 한 숟갈에 고추장 조금 넣고 파 썰어 넣으면 그게 훌륭한 찌개가 됐습니다. 김치독에서 시원하게 익은 김치 한 포기 꺼내면 그것만으로도 밥 한 그릇이 뚝딱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장 피에르 씨는 한국의 어느 시골집에서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저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한국의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편의점 도시락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압니다. 한 끼의 밥을 차리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으셨는지.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밥을 안치고 장독대에서 장을 떠오고 텃밭에서 채소를 따오던 그 모습,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에 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 바로 주문도 하기 전에 쏟아져 나오는 반찬들입니다. 이게 다 공짜예요? 리필도 돼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마이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 레스토랑에서는 물 한 잔도 유료인 곳이 많아요. 빵 바구니 하나 가져다 주면 $5를 청구하죠. 그런데 한국은 김치, 나물, 멸치볶음, 계란찜, 이 많은 반찬을 그냥 주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반찬들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작은 반찬 하나하나에 어머니들의 새벽이 담겨 있다는 것을. 시금치 나물 하나를 만들어도 시금치를 다듬고 데치고 물기를 짜고 양념을 묻히는 그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갑니다. 콩나물 한 접시를 올려도 콩나물을 씻고 삶고 식혀서 간을 맞추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멸치볶음 하나도 멸치의 내장을 일일이 떼어내고 볶아서 간장과 조청으로 맛을 내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찬 문화는 단순히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찬이 많아야 골고루 먹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영양이 고루 가지. 네, 맞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영양학의 교과서였습니다. 흰밥 마이너스 탄수화물, 된장찌개 마이너스 단백질과 발효식품, 김치 마이너스 유산균과 비타민, 나물 마이너스 섬유질과 미네랄, 생선 마이너스 오메가3, 계란 마이너스 완전식품. 한 끼 밥상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영양학자 다나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밥상은 완벽한 영양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의 비중이 높아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경험과 지혜로 최고의 식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대대손손 이어왔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요, 어머니들의 사랑이요, 한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반드시 배우고 싶어 하는 것,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의 영혼입니다.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해 김장 담그는 과정을 지켜본 후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김치는 그 모든 것이 담긴 한국의 대표 문화입니다. 우리 5070세대는 어린 시절 김장철을 기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온 동네가 김장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배추를 사오고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을 준비하고 온 가족, 아니 온 동네가 모여 김치를 담그던 그 풍경. 야, 배추 한 장 더 가져와라. 고춧가루 더 넣어야겠다. 이 젓갈 맛 좀 봐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수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빨갛게 물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김장은 단순히 겨울 반찬을 준비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장이 끝나면 어머니들은 김치를 이웃집에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 좀 먹어봐요.
올해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김치에는 한 해의 정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생물학자 한스 밀러 박사는 김치를 연구한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 수는 요구르트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B와 C가 생성됩니다. 겨울에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던 과거 한국인들이 어떻게 영양 결핍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치는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여름에는 시원한 김치로, 겨울에는 잘 익은 묵은지로 한국인들은 사계절 내내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김치전, 김치말이국수, 김치만두, 김치 하나로 수백 가지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창조성이요. 한국 음식 문화의 저력입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 먹으면 되지. 편의점 김치도 맛있는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치 한 포기에 담긴 5,000년의 역사를, 어머니들의 땀을, 공동체의 정을,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한국 전통 가옥의 마당 한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항아리들, 바로 장독대입니다. 이 장독대를 본 외국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습니다. 저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왜 햇볕에 놔두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장독대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들은 단순히 양념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의 영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봄이 되면 메주를 씁니다. 콩을 삶고, 띄우고, 말리고, 소금물에 담가 몇 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발효가 일어납니다. 미생물들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맛이 탄생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요리 연구가 마르코 씨는 말합니다. 이탈리아에는 발사믹 식초가 있습니다. 오크통에서 몇 년씩 숙성시키죠. 하지만 한국의 장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된장 하나에 수백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맛은 어떤 조미료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화학 조미료는 맛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깊이를 낼 수는 없습니다. 장맛은 시간이 빚어낸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장으로 만든 된장찌개 한 그릇, 구수하고 깊고 은은하고 따뜻한 그 맛. 외국인들은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고 눈을 감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네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져요.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장맛은 고향의 맛입니다. 어머니의 맛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재료로 담가도 각 집안의 손맛과 정성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맛을 며느리가 이어받고 며느리의 장맛을 또 그 며느리가 이어받으며 가문의 맛이 전승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요 전통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장을 담그는 집이 드뭅니다. 마트에서 사면 되지. 그렇습니다.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장맛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정성의 가치를, 전통의 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된장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장을 담가 보십시오. 메주를 띄우고 항아리에 담그고 몇 달을 기다려 첫 장맛을 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물려주려 했는지를. 한국 식탁의 가장 큰 특징, 바로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각자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 개인적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큰 그릇에 담긴 찌개를 여럿이 함께 떠먹습니다. 한 접시의 생선을 나눠 먹습니다. 김치도 함께 집어 먹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니퍼 씨는 처음에 이 문화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제 젓가락이 닿은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요? 위생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제니퍼 씨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이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함께 먹는다는 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긴다는 표현이잖아요. 이제는 이 방식이 더 좋아요. 더 따뜻하고 더 가깝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한국의 함께 먹는 문화는 신뢰와 유대의 표현입니다.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냄비에 찌개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단순한 식사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를 돈독히 하자. 네가 소중하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식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회식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이해합니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압니다. 회식이 단순히 술자리가 아니라 동료와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한 상에 둘러앉아 삼겹살 굽고 찌개 끓이고 소주 한 잔 나누며 서로의 속내를 터놓던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직장 동료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축하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힘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각자 주문하고 각자 계산하고 각자 먹고 각자 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 따뜻함을, 나누는 즐거움을, 연결되는 감동을. 일본에서 온 다나카 씨는 한국의 회식 문화를 경험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셔도 격식을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부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고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제 고민을 들어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제 편이구나. 이 회사가 진짜 제 가족이구나. 이것이 한국 식탁의 힘입니다. 밥 한 끼가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가족을 만듭니다. 애들아, 밥 먹자.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앉으시고 어머니가 밥을 퍼오시고 아이들이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수저를 드시면
그제야 아이들도 수저를 듭니다. 이것이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영국에서 온 교육학자 데이빗 존슨 교수는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을 연구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식사 예절을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가정의 식탁에서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법, 차례를 지키는 법, 감사하는 법, 나누는 법, 이 모든 것을 밥상에서 배웁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어른 먼저 수저 들어라. 공경과 예의를 배웁니다. 남은 반찬은 아껴 먹어라. 검소와 절약을 배웁니다. 골고루 먹어라. 균형과 건강을 배웁니다. 흘리지 말고 먹어라. 집중과 정성을 배웁니다. 먹을 만큼만 담아라. 절제와 배려를 배웁니다. 다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해라. 감사를 배웁니다. 이 간단한 규칙들이 평생의 인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 아이의 인성을 안다고 합니다. 밥을 흘리면서 먹네.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하구나. 어른보다 먼저 먹네. 예의가 없구나. 편식을 하네. 고집이 세구나. 남기면서 먹네.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회식, 어머니는 모임, 아이는 학원, 각자 다른 시간에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습니다. 편리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교육입니다. 유대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많은 아이일수록 학업 성적이 높고 정서가 안정되며 비행률이 낮다고 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버지의 하루 이야기를 들으며 사회를 배우고 어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지혜를 배우고 형제자매와 이야기하며 관계를 배웁니다. 이것이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같은 레시피로,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어머니가 끓인 찌개는 뭔가 다릅니다. 이것을 손맛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맛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손맛의 정체를. 바로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담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맛으로 영양을 골고루 갖춰서 배탈 나지 않게 신선한 재료로 이 모든 생각이 한 그릇에 담깁니다. 중국에서 온 왕 씨는 한국인 친구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중국에 계세요. 20년째 못 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밥을 먹으니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요. 이 맛, 어머니 손맛이에요. 밥맛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세계 공통입니다. 우리 5070세대는 어머니의 손맛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던 어머니, 품앗이 갔다 와서도 밥부터 챙기시던 어머니, 아프신 몸으로도 자식들 밥상은 꼭 챙기시던 어머니, 그 정성이, 그 사랑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진짜 어머니 손맛을 다시는 못 먹는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물질이 아닙니다. 추억이요. 사랑이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고향을 떠나 있어도 어머니 생각이 나면 한식당을 찾습니다. 그 밥 한 술,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놀란 한국의 밥상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12첩 반찬의 정성, 김치의 지혜, 장독대의 시간, 함께 먹는 따뜻함, 밥상머리의 교육,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감탄합니다. 이게 한 끼 밥상이라고요? 이 작은 상에 이렇게 많은 것이 담겨 있다니. 그렇습니다. 한국의 밥상에는 단순히 음식만 담긴 게 아닙니다. 5,000년의 역사, 선조들의 지혜, 어머니들의 사랑, 가족의 유대, 공동체의 정신, 이 모든 것이 한 끼 밥상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으로 손쉽게 음식을 시켜 먹고 혼밥, 혼술이 일상이 되고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일이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성의 가치, 기다림의 미학, 나눔의 따뜻함, 함께하는 행복. 이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밥을 드십시오. 가끔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가끔은 친구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느낄 겁니다. 한국의 밥상이 왜 특별한지,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물려주려 했는지, 밥 한 끼가 왜 중요한지. 외국인들은 한국의 밥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도 잘 물려줘야 합니다. 더 풍성하게, 더 따뜻하게, 더 정성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릴 스토리즈, 릴 코리어, 바른 한국. 오늘도 밥 한 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바른 한국 사연을 만나보세요.